これぐらいだったらね。全然問題ないです。全然問題ない。これぐらい焦げてないと美味しくない。焼き鳥はある程度ちょっとぐらいは焦げてないと美味しくない。 아주 오래전부터 탄 것도 잘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뭐 암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맛있는 건 먹어야죠. 탄 음식과 짠 음식은 어떤 경로로 위암을 유발하는 것일까? 위에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위점막에 상처를 낸다. 여기에 탄 음식에 든 발암물질이 유전자를 변형시켜 암을 발생시킨다. 불에 탄 단백질, 즉 탄 고기를 먹으면 발암물질이 위 점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염식을 하게 되면 위 안에서 소금과 이 발암물질이 합세해 위 점막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짠 음식, 탄 음식과 함께 위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헬리코박터균. 이보라 씨는 최근 들어 소화불량이 반복돼 병원을 찾았다. 소화불량 체크가 계속 있어요. 먼저 위 내시경 검사가 실시됐다. 그런데 위 점막에서 암 조직이 발견됐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가 보통의 병변이 아니라 암병변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큰 대형적인 그런 궤양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진행성 위암보다는 저기암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의심한 김나영 교수는 위 점막의 조직을 떼어내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로 했다. 진단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예상대로 붉은색 양성 반응이 나왔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기생하면서 만성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헬리코박터균은 되게 이제 어렸을 때 감염된다고 하고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작년, 노년까지 같이 위에서 동고동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을 뚫고 들어가 위벽에 상처를 낸다. 상처 부위에 염증 세포가 모여들어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고 점차 위 점막이 장애 점막처럼 변해 위암 가능성을 높인다. 연구 결과 장상피 화생이 있는 사람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에도 관여한다는 증거다. 이 사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가천의대 함기백 교수팀은 인공적으로 배양한 헬리코박터균을 쥐에게 주입했다. 헬리코박터균에 다 같이 감염된 상태에서 한 그룹엔 0.5%의 소금물을 16주 동안 마시게 했다.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 해부한 쥐의 위를 비교해보면 헬리코박터균에만 감염된 경우보다 소금을 함께 섭취한 경우 붉은 염증이 더 많이 생겨났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위에 소금과 탄 음식이 들어가면 위염과 장상피 화생을 일으켜 위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집안에 좀 위암이 많은 환자들 또 이런 소화불량이나 이런 위증상이 좀 심한 분들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동물 실험에서 보는 같은 변화들이 위에서 생기게 됩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었던 전쟁 영웅 나폴레옹. 그의 초상화를 보면 유독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 중에도 늘 속쓰림을 호소했다는 나폴레옹은 결국 위암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 고모, 동생 등 가족 중 무려 8명이 위암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문미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위암은 다른 병보다 유독 가족력이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같은 식습관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각 인종들의 위암 발병률인데요. 10만 명당 위암 환자 수가 백인의 경우에는 6.5명, 흑인의 경우에는 10.2명, 한인은 33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인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본토 한국인의 발병 인수인 63.7명보다는 훨씬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이주해서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인종적인 원인보다는 식습관이 위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암 환자 수 세계 최고의 한국. 지금 이 시간에도 위암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올해 51살의 이혜숙 씨. 늘 체한 것처럼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돼 병원을 찾았다. 사실 증상은 1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병원을 찾는 것이 두려워 약으로만 버텨왔다. 그동안은 견딜만 했었는데 최근에 한 2달 전서부터는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프고 또 뭐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안 됐어요. 사기라고 판정을 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시경 검사를 했다는 이혜숙 씨. 12장 쪽 넘어와서 이제 다시 위로 이제 아래쪽 위는 그녀의 위엔 이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 궤양이 다시 보이죠. 상당히 넓은 면에 걸쳐서 내시경이나 CT 소견으로 진행 위암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주 CT 소견도 바깥으로 조금 뚫고 나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심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먼 곳으로 다른 장기로 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술을 내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위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상태를 조기 위암이라고 한다. 그 이상 암세포가 뚫고 나가면 진행성 위암으로 구분한다. 진행성 위암 중에서도 전이가 없는 경우에 수술이 가능하다. 동생은 언니가 병원을 일찍 찾지 않은 게 너무도 안타깝다. 엄마 장례식 때 속 아파서 우유만 먹고 그랬다 그래서 그때 병원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그 전에 미리 좀 왔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개복 수술이 시작됐다. 개복을 하자마자 위벽을 뚫고 나온 암세포가 보인다. 암이 여기에 보이죠. 그래서 여기 겉에 조금 이미 침륜이 있어 보입니다. 위암 수술 시에는 위를 잘라내기 전 주변의 림프절부터 제거한다. 위암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여기에 가서 이런 림프절에 암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떼어주는 거예요. 이혜숙 씨는 암세포가 위아래 췌장으로의 침범이 의심돼 12지장 가까이까지 잘라냈다. 12지장 주변에 암세포가 침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일부를 떼어내 병리 검사를 했다. 이건 스토머. 여기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더 아래쪽까지 절제해야 한다. 디스탈 리섹션 마진요. tumor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르고 남은 위를 12지장과 연결하는 일. 일부 위가 잘라졌죠. 위를 모두 잘라내지 않고 3분의 2를 절제한 경우엔 남은 위와 12지장을 직접 연결해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준다. 잘라낸 위를 열어보자 커다란 암세포가 드러났다. 저 중앙에 저게 다 암덩어리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환자분의 이제 위쪽은 여기고 여기가 12장 쪽인데요. 암은 이와 같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이제 뒤에 장막까지 뚫고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면이 이 12장 여기에서는 우리가 절제해 나간 데서 암이 없다고 나왔고요.
한국의 위암 수술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